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회적으로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직설적인 표현보다도 돌려서 얘기할 때 더 강도가 높을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투의 말을 또 이런 방식의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총리실 등을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인 음모론을 그만두기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과 함께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픈 지적이지요. 한동훈 자신은 칼과 토치를 거론하면서도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자기 집에 모든 것을 정치화하려는 것이 오히려 그것 자체가 음모의 성격이 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음모론, 조작을 했다는 형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 좋지 않은 것이죠. 민주당이 이재명이 피습당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론도 민심도 다 등을 돌리게 되니까 생각해낸 것이 이런 치졸한 생각이죠. 음모론. 한동훈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지자 결집이라든가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이성적인 음모론은 그만두기 바란다. 아주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지자 결집이라든가 위기를 탈출하려는 비이성적인 음모를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당 탈출구 마련하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이나 의사,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 자체가 음모론을 먹고 사는 것이 공당일 수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대 병원도 경찰서도 국무총리실도 못 믿겠다. 배후를 얘기하던데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한 수 접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견제구를 날린 것이죠. 아마 민주당은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뜨거워라.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내 치부가 다 드러나 보였다라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과거에 협박을 당했을 때에 그 건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내가 제기하지 않았다. 저희 집에 여러 번 사전 답사까지 하고 아파트에서 기다리면서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현관에 칼과 토치를 두고 간 사건이 있었다.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 가선도 그 분이 제게 악플을 달았던 분이라고 들었는데 음모론을 만들기 아주 딱 좋은 그런 사건이었지만 우리 당은 그런 음모론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책임 있는 공당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서 민주당을 그야말로 아주 점잖게, 그러나 그 안에는 뼈가 있는 강한 비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한동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단식을 끝내고 사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기보다는 도피한 것이었죠. 지난 9월 달에 9월 18일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저는 그것을 도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겠다. 최소한의 단식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행만을 맡는다. 그리고 폭정에 대해서, 윤 정권 폭정에 대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한민수가, 이재명의 입인 한민수가, 그것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엉터리 브리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기 브리핑을 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한민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받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하고서 병원에서는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한민수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틀 후에 고액의 영양제, 저도 이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TPN이라는 이 주사를 맞으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음식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다. 이것이 다 들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과 한민수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습 사건으로 또 이어보죠. 당적을 밝히지 못하도록 민주당에서 입법을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 의원의 힘으로. 왜 그러면서 경찰에 음모론 운운하면서 재수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국민들도 당적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밝히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왜 당적을 밝히지 않느냐?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아니, 서울로 이송하는 것, 수술하는 것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 번도 의식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부산에서 수술을 거부하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먼저 당직자들이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을 꺼내기 앞서서 이것이 사실이었느냐? 왜 당직자들은 이재명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 자신도 이런 음모론이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과정을 의식이 있었다고 하니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당 대표 지도자의 품이고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스스로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그래도 미흡하다, 석연치 않다. 그렇다면은 당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니까 재수사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정청래 씨, 박찬대 씨, 제발 조용히 정성호처럼 카톡이라든가 뒷 얘기를 통해서 묻던가 조용히 알아보든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어린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인기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개구장이 말썽을 피우는 어린아이가 놀라보게 달라졌다. 달라진 모습을 프로그램에 그래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동안 국민의힘 하면은 무기력한 당이었죠. 무능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인물 한 명이 들어오면서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도 비아냥 조롱을 거리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말 대꾸한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가 일단 법무부 장관에서 정당으로 옮겨오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정치는 다르다. 정치의 초짜고 신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비아냥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오자마자 작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수락을 한 이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20일 정도도 채 될까 말까 한데 완전히 정치의 개념을 바꿔놨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당의 대표라든가 중진이라든가 경륜이 있는 중직자들은 대부분 목에 힘을 주면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치 관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이임 때의 이임사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수락 연설을 했을 때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정치인들, 경륜이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을 비난한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을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우리 정치에서 볼 수가 없었던 모습을 한동훈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속에 들어가서 같이 녹아드는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니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년 인사차 지방을 돌면서 인사를 나눴을 때에 전국적으로 한동훈 붐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때에 얼마나 상책을 내려고 의원들이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몰아붙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저함이 없이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에게 또박또박 말대꾸한다. 아니 정책적으로 자기가 행정부의 일을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말대꾸로 표현합니까? 아마 이것도 의원들 속마음에는 만만치가 않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는 인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탈당과 함께 친명을 지키고 있는 오용 개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은 글쎄요. 자객 공천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던 의원들이 불안한 가운데
그래도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는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될 겁니다. 한동훈을 그렇게 비판하고 저격하던 박용진이가 물론 자기가 처한 입장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명은 아닌데 이재명을 때로는 공격을 해왔던 박용진으로서는 자객 공천 정봉주를 자기 지역에 내려보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궁하기도 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당의 한동훈이라면은 어떠했을까 이런 말을 인용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내는 민주당의 160명의 의원들 각자의 속내에는 한동훈이 대단히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칭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박용진으로 볼 때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한동훈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박용진이가 이재명 대표는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경고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심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박용진은 한동훈이라면은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면은 즉각 조치를 했을 것이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에서 속내를 박용진이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박용진 혼자의 마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늦게나마 한동훈에 대해서 인식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우리 정치사 70년의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가고 이것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단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한 며칠 동안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해냈던 것을 음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3차 방류가 끝난 지가 작년이었습니다. 방류되기도 전에 얼마나 국내 국외로 돌아다니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해 왔습니까? 핵 폐기수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후쿠시마 방류를 당력을 총동원해서 막겠다.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 어민들의 생업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후쿠시마 방류를 막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양이원영은 일본 가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일본까지 가서 반대를 해왔었는데 얼마 전도 아니죠. 1차 때, 2차 때, 3차까지 작년에 방류가 다 끝났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방류를 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질 조사를 해보니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IAEA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떠들던 민주당은 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민들의 생계를 지키겠다, 어민들을 보호하겠다, 얼마나 용산 앞에서 피켓을 들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선동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었습니까? 그런데 3차까지 방류가 됐는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방류가 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마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동안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을 해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씨, 양이원영 씨, 양이원영도 공천받기 위해서 지금은 아주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후쿠시마 방류 어떻게 된 겁니까? 매번 왜 이렇게 일은 벌려놓고 뒷마무리를 하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무엇 싸놓고 그대로 뭉개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권투 선수가 맷집이 좋다, 나 맞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그런 큰 소리를 하지만은 12라운드 또는 15라운드 경기를 하면서 가벼운 잽이라도 계속 허용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는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것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걸음걸이가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잦은 잽을 가벼운 잽이라 하더라도 계속 허용하게 된다면은 그냥 주저앉고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매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정당한 해명이 없이 간다고 한다면은 한동훈의 지적처럼 어떻게 이것이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을 만나서 때리기보다는 무사하게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고가 84일 남았습니다. 잽 자주 허용하는 선수치고 끝까지 최종 라운드까지 소화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매의 장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민주당이 매번 문제 제기해놓고 해명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허용하시겠습니까? 84일 남았습니다. 길 그런 날짜도 아닙니다. 84일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바른 정당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인유한 위원장,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정치에 희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정치가 국민들께 보답을 해야 할 때다.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희생해왔던 그 정치의 공백을 이제는 국민들께 보답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